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기출특강 첫 시간입니다. 요즘 제 이름입니다. 어제 뭐 이렇게 그 유튜브 촬영하는 거 있어서 촬영했었는데 이름표 이걸 걷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에 쓰겠다 하고 받아왔어요. 예. 괜찮죠? 별로야? 좋아요. 예.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기출특강 진행을 할 건데요. 기출특강은 총 6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자료 받으셨나요? 그 강의 계획표 안 받으셨어요? 계획표 나중에 줄 거예요. 예. 계획표는 총 이제 6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총론하고 경제론 1부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론, 시장론,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6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 계획표를 참고하시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써놨으니까 가시는 길에 받아가세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총론 다 끝내고 경제론 1부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의 부동산학의 체계인데 공부하셔야 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학은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제일 중요한 말은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거. 그다음에 토지하고 토지 계량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에요? 종합이에요. 순수입니까, 응용입니까? 응용이고, 자연입니까, 사회입니까? 사회. 추상입니까, 구체 경험입니까? 구체 경험,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단순하면 안 돼. 종합입니다. 순수 큰일 나요. 응용입니다. 자연과학 큰일 납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추상적인 학문 절대 나는 거야. 구체적 경험과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 이걸 영어로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종합식 접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합식 접근. 다른 접근은 필요 없고 종합식 접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간,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자유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고요. 행태과학적 접근은 행동과 태도, 특히 인간의 행태가 중요한 분야가 중개, 마케팅, 경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 들어가 봅니다. 접근 방법 한 6개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만 복합 개념, 시스템으로 접근을 했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은 종합. 자기 이윤의 극대화, 민간의 의사결정 중시하는 게 의사결정. 중개, 마케팅, 경영처럼 행태가 중요한 부분이 행태과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는데 이용을 잘하자.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게 효율성이고요. 분배 잘하자. 공공 부분에서 강조되는 게 형평성입니다. 합법성은 됐어요. 그래서 이용 잘하자, 민간은 효율성, 분배 잘하자, 공공은 형평성.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공공은 효율성이 강조되고 민간은 형평성이 강조된다, 그러면 OX, X가 되겠죠. 민간이 무슨 성? 효율성. 공공이 무슨 성? 형평성. 이렇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약간 처질 수 있거든. 대답하시면서 텐션을 좀 높여주시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하나는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거, 하나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건 부동산 현상,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건 부동산 활동. 계속합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능한 경공이라고 있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 그래서 소유 활동 할 때 최유효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 활동 할 때 거래 질서 확립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소유와 거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소유할 때 최유효용,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확립은 능률성의 원칙에 파생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지, 안전성의 원칙에 파생되는 원리들이다라고 기억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되고 실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되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과학성과 기술성 중 뭐가 더 강조될까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다음에 윤리들은요. 뭐 종업원, 의뢰인, 업자간, 대중가치회들 윤리들이 다 있다는 거. 모두 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인 활동일까요? 대물 활동일까요? 그럼 이것도 역시 둘 다. 이론 중시, 실무 중시. 둘 다.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둘 다. 임장 활동은 토지 특성,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활동 자체가 대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해서 수평, 공중, 지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쫙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학의 정의 공부하면서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종합이고 순수 아니고 응용이고 자연 아니고 사회고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이며 규범과학이다. 요거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 접근과 행태과학적 접근은 한번 들어본 기억은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하나는 이용이고 민간 부분, 하나는 분배적인 측면, 공공 부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 대상은 부동산에서의 현상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는 거. 능한 경공 중에서는 능률성이 가장 중시되고 이론 실무 둘 다 중요. 그다음에 대인 대물 둘 다. 그다음에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을 하고 대물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펴셨나요? 예. 1번 문제는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과학을 순수와 응용으로 구분할 때, 자, 순수가 맞나요? 응용이 맞나요? 응용,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부동산 뭐랑 현상하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 현상하고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맞나요? 예. 접근 방법 중 다른 것보다도 종합식 접근 중요하다 그랬어요. 종합식 접근은 법경기가 뭐죠? 복합 개념.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없는 말이지만 얘가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입니다. 단기 정착 나와도 종합식, 복합 개념 나와도 종합식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이제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의 성격을 띠는 거 맞고요. 자, 소유 활동할 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는 것은 안전성의 원칙에 파생되는 겁니까? 능률성의 원칙에 파생되는 겁니까? 능률성. 어떻게 이해해도 좋냐면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안전성의 원칙은 잘 안 나와요. 무조건 능률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리들도 있고 소유도 거래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무슨 성으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능률성으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다 맞아요. 종합, 응용, 사회. 오케이.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 보니까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맞고. 그다음에 또 쭉 가다 보니까 추상적인 학문 아니고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구체 경험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니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항정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자, 민간에서는 무슨성보다는 무슨성 해야 됩니까?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해야 됩니다. 민간은 형평성, 효율성 자리가 바뀐 거예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무슨 과학 아니고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 예. 추상 아니고 구체적 경험과학. 단순 아니고 종합과학. 그다음에 자연 아니고 사회과학.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본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무슨 성보다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근데 여기서는 무슨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답은 4번. 3번.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쭉 가다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정의가 있고요. 또 쭉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 종합학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3번은 필요 없고요. 4번에 가보시니까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자, 잘 보세요. 우주 나왔어요. 우주. 유니버설. 우주하고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이거 출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고 무슨 과학이죠?
응용각입니다. 응용각. 순수각 아니고 물론 사회각도 맞습니다만은 순수의 반대말은 응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응용입니다. 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아까 우리 종합식 접근도 한번 봤었고요.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기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좀 초점을 둔 게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4번.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점량에 들어가시면 보시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 보고 지우고 하나 보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출제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출제하는 약속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정도까지만 보면 답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출제를 잘한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기억.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기억 어때요? 맞죠? 그럼 기억이 맞으면 기억이 꼭 있어야 되잖아. 잠깐 밑에 보고 올게요. 그러면 몇 번과 몇 번만 답이야? 봐, 이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3, 4, 5는 답이 아니지. 부동산 활동은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든. 그러면 누구랑 누구만 보면 되는 거지? 니은과 디귿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나오는 문제는요. 지문 5개를 다 읽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사실은 아닙니다. 일단 기억을 품어야 돼요. 예. 그 다음 니은.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업자 간의 윤리도 있고요. 당사자 간의 윤리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니은은 땡입니다. 니은이 땡인 순간 답은 몇 번? 2번으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만 봤는데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이 된다. 부동산 수명이 짧아요, 길어요?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 디귿 맞고요. 리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 그렇게 해야 됩니까? 둘 다라고 해야 됩니까? 둘 다라고 해야 되고,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 그래야 됩니까? 둘 다라고 해야 됩니까? 둘 다. 그러니까 과학성, 기술성 둘 다 강조,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틀립니다. 미음,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자, 요거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임장 활동. 한번 더 해볼까요? 임장 활동은 토지 특성 무슨 성이고 일단 틀렸네요. 부동성이고 임장 활동은 이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대물 활동. 임장 활동에서는 대물 활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활동 자체는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둘 다인데 임장 활동에서는 이제 사람이 물건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물 활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장 활동은 무슨 성과 무슨 활동 시작 부동성과 대물 활동. 그래서 맞는 게 기역과 디귿은 맞고요. 니은, 리을, 미음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예. 이번에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싶어서 요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2번. 7번 보세요. 자, 제목은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 자, 부동산업은 크게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임대공급업은 또다시 임대하고요. 개발공급으로 나뉘어져요. 관련 서비스업은요. 관리하고 중개자문, 감정평가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제가 지금 번호 붙인 거 11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업이죠 지금? 임대업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거, 비주거, 기타. 자, 그럼 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좋아. 또 주거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다중이도 있고 단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고상실, 그렇죠. 고상실 잘못이죠. 내 잘못은 아닙니다. 주택을 못 얻는다. 이건 내 잘못은 아니지. 내 잘못 아니에요? 예. 건축법과 주택법을 소리한 고상철 잘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로 시설들이에요, 시설들. 그러면 비주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무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파트 같은 거, 요거는 뭐 같은 거. 비주거는 사무실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오피스텔 같은 거. 요거는요. 시설. 오케이? 그러면 개발 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 관리는요. 주거, 비주거. 그럼 뭐가 없어? 기타 관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관리에서는요.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 나오면 돼, 안 돼? 되지. 뭐니까? 주거니까. 사무실 관리 나오면 돼, 안 돼?
되지. 사무실은 뭐니까? 비주거니까. 근데 뭐 어떤 사업 시설 관리를 한다. 시설 관리가 뜨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설 관리는 뭐니까? 기타. 그럼 시설들은요?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임대도 되고 개발 공급도 되는데 시설을 많은 건 관리하는 것은요. 부동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글자 세 번. 네 글자 세 번. 자, 따라하세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1개. 자, 임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 시작. 주거, 비주거, 기타. 손가락으로 세면서 11개 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개발 공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6개. 관리 시작. 그럼 무슨 관리는 없어? 기타 관리는 없네. 마지막 3개는요. 4글자씩.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그럼 투자업이 있는 거야? 투자자문업이 있는 거야? 투자자문업. 투자업 없어요? 그리고 금융이란 말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그래서 임대는 주거, 비주거, 기타 임대. 개발 공급은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 그다음에 관리는 주거, 비주거, 관리. 끝. 기타 관리 없음. 그다음에 4글자 3번.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언더스탠? 그래서 이거 뭐 첫 번째 글자 따서 암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임대는 3개, 개발 공급 3개, 관리 2개, 나머지 4글자 3번. 나머지 4글자 3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답이 보여요. 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공부 잘못하시는 거거든.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주거용 개발 공급 있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잘못됐네. 투자자문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중개대리. 중개대리라고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요게 중개대리.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갑시다. 옮기길 잘못 옮겼어요. 책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책에는 제대로 돼 있고, 제가 이거, 우리 메가랜드가 보안을 철저히 하는 회사라서 이 원본을 안 주더라고. 원본을 안 줘가지고 제가 이걸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24회째 출제될 때는 요게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자문중개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들 옮기다 보니까 잘못해왔네. 중개대리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예. 그럼 집에 보세요. 개발 공급은 주거 개발 공급 있나? 이거 비주거 개발 공급 있나? 기타 개발 공급도 있고요. 예. 관리는 주거 관리 있나? 비주거 관리 있나? 기타 관리는? 근데 비주거 관리니까 이거 맞지? 그 다음에 기타 임대 있나? 임대 다 있잖아. 주거 임대, 비주거 임대, 기타 임대. 근데 투자업이나 금융업 같은 건 있어 없어? 없지. 중개 대리는 있고 없고. 있고.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그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2번.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해봅시다. 뭐뭐 있는지 저한테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좀 뭐뭐 있는지. 임대는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이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요? 주거, 비주거. 4글자 3번요.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오케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나요? 비주거 관리 있나요? 아파트 관리는 뭐로 봐야 돼요? 주거 관리로 봐야 되죠. 사무실 관리를 뭐라고 봐야 되죠? 비주거. 근데 사업 시설 관리는 있어 없어? 없어. 시설 관리는 기타 관리로 봐야 되는데 기타 관리는 부동산업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문제 보니까 알겠죠? 관리는 뭐가 없다? 기타가 없다. 나머지는 기타가 있는데 관리는 기타가 없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좀 그렇다. 사무실 관리는 비주거로 넣으면 되는데 시설을 관리한다는 건 조금 거시기하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4글자 3번 한 번 더 준비한다.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이런 것들은 눈에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암기해야 될 것도 많은데 너무 암기 많이 하시는 것도 조금 그래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가셨어요? 예. 2장에서는 꼭 외우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외우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이고 법경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토지와 거정착물은 무슨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부동산? 협의. 요거 받고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광의. 그럼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하나요? 광의에 속하나요? 둘 다에 속하나요? 둘 다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어디에는 안 속하고 어디에만 속하나요? 협의에는 안 속하고 광의에만 속하는 거예요. 그럼 넓은 의미에만 속하는 것은 준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거정착물은 좁은 의미에도 속하고 넓은 의미에도 속하고 어쨌든 협광의가 뜨면 법경계 중에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같은 말로 무형. 경제적 측면도 같은 말로 무형. 여기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 요거는 5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주로 글자에 시옷이 많이 나와요. 시옷. 자본 빼고는 자산, 생산 요소는 시옷이 3개 나와요.
소비재, 상품. 근데 봐봐. 자연의 COD 있어 없어?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자본 빼고는 글자에 시옷 나오면 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Understand? 뭐 빼고? 자본 빼고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글자에 다 시옷 있습니다. 시옷 있으면 무슨 개념? 경제적. 경제적 5개 한번 해봐. 시작.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은 두 개씩 암기할 겁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뭐라고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근데 기술적 개념은 동열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술적, 물리적, 유형. 근데 이때 생산 요소 요걸 세 글자로는 생산재라 그래요. 무슨 재? 자,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아요. 토지가 소비재 되는 경우 있음 없음?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 맞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달리 토지하고 그 위의 정착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별개로 보는 건 복합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로 보는 것, 일체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고요. 얘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활동상 개념이에요. 법률상으로는 따로따로 봤던 토지하고 건물들을 일체로 보는 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요?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것은 복합 부동산. 법 2개 얘기해봐. 법 2개. 협의, 광의. 경 5개 얘기해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 4개 얘기해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입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외운 적이 없는데 그게 제일 좋은 암기예요.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가 돼 있는 상황. 이게 뭐 암기의 최고봉이에요. 암기의 최고봉. 너 외워버리겠어 하고 암기하는 거는요. 사실 별거 그는 암기 조금 있으면 까먹어. 외운 적이 없는데 암기가 돼 있는 상황. 법 2개.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예. 법 2개. 협의광의. 경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글자 시옷 나온다고 그랬죠.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서비스로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법경기 중에서 대답합니다. 요거 경, 기, 오케이? 그러니까 자본 빼고는요 다 시옷 있어요. 소비재 시옷 있고 생산 요소의 시옷 있고 자산의 시옷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입니다. 기억. 요렇게가 경이고. 다시. 요렇게가 경 맞습니까? 요렇게가 물이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경제적 개념 5개 한번 얘기해봐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 4개 한번 얘기해봐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요거는 2개, 3개로 암기. 요거는 2개, 2개로 암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연, 공간, 위치, 환경. Understand? 예. 2번 문제. 틀린 거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이런 거 나오는 거 맞아요? 나오는 거 맞잖아요. 물론 생략되는 말이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빠져있긴 하지만 요거 2개는 경제적 개념이 맞잖아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협의 또는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뭐죠? 토지하고 그 정착물. 중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고요. 어디에만 포함이 돼요? 얘는요. 넓은 의미, 광의만 포함이 됩니다. 동의어 기억합시다. 물리적 개념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얘를 무슨 개념이라 그러기도 해요? 기술적이라고 하게 돼요. 또는 그렇지, 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기 법과 경제 떴는데 유형 그러면 절대 나는 거야. 법과 경제는 뭐고? 무형이고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문으로 뜨면 만만치 않아 이런 것도.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유형입니다. 예. 토지는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이요. 3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복합 무슨 부동산?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문과 5번 지문을 보는 순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구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맞게 나왔지만 이게 섞여서 나와버리면 감쪽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법경기가 떠야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하고요. 그 건물 같은 게 원래는 독립된 거래 객체인데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자, 민법상 부동산 같은 말 협의, 좁은 의미 다 같은 말이에요.
협의, 좁은 의미, 민법.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기술적 개념 들어가기 전에 4개 얘기하고 가요. 시작.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뒤에 거 2가지는 맞네요. 예. 앞에 거 2가지 생산, 시험 많다. 시험 많아요. 봐라. 다 쉬어셔야 돼요. 요거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 되겠죠. 앞에 거 2가지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얘는 어떤 부동산에 포함이 돼요? 광의. 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만 포함이 돼요.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준부동산입니다.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답은 몇 번? 3번. 토지정착물 한번 볼게요. 토지정착물은 대부분 무슨 정착물인데? 종속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러면 토지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도 있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정착물도 있다. 독립 몇 개? 4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농작물. 그래서 앞에 그 건물 빼고는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만 건물이고요.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에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에요.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입니다. 요게 토지정착물. 가봅시다. 4번. 다음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독립을 찾으래요? 독립이 아닌 걸 찾으래요? 독립이 아닌 걸 찾을 때는요. 독립 찾아야 돼요? 독립 아닌 걸 찾아야 돼요? 독립 찾아야 돼요. 독립 찾고 그거 빼고 나머지가 답이에요. 독립 아닌 것은 너무 많아요. 자, 다시 잘 들어요. 시험에서 독립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립 찾고 독립 아닌 거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독립 찾으세요. 다시 독립 찾으라면 뭘 찾고 독립 찾고 독립 아닌 걸 찾으라면 독립 찾고 독립 찾아서 빼면 돼. 오케이? 독립 찾읍시다. 시작.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 권원회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끝. 그럼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종속을 찾으란 얘기지만 답은 3번이지만 결국 독립을 찾아서 뺄 거야.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뭘까요? 그렇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요거 2개는 한 세트예요. 명인방법 구비한 수목과 등기된 임목은 한 세트예요.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명인방법 구비한 미분리 과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건물 하나 했고 그 다음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권원에 의하여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타인 토지란 말이 중요한 거야. Understand? 답은? 3번 5번 문제. 자, 부동산 정착물입니다. 자, 10번.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고 어떤 물건이 동산인지를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정착물로 처리되면요. 부동산 팔리면 같이 소유권 넘어가 버려. 부동산이 뭐고? 일부. 매수자에게 소유권 같이 넘어갑니다. 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거라서 부동산이 팔린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를 않습니다. 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거. 정착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정착물이고요. 제거할 수 있는 건 동산. 쉽게 제거되긴 한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줄면 정착물. 처음부터 성격이나 위치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거 정착물. 아닌 거 동산. 영구적인 거 정착물. 일시적인 거 중요한 말 나오네요. 임대인이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 자, 계약 합의 동의가 우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거, 임대인 정착물들은요. 정착물이에요. 부동산 팔리면 소유권 같이 넘어가고요. 중개 대상물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근데 동산으로 처리되는 건 임차인 정착물하고요. 경작 수확물하고요. 가식 중인 수목들은요. 부동산 팔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에 넘어가지 않는 일반 동산들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 4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부동산 정착물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부동산 정착물보다는 무슨 정착물이 많이 나오면 토지 정착물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종속이랑 독립이랑 구분하는 거.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이 손실이 없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뭐다? 동산. 얘는 쉽게 뗄 수 있다는 거니까 동산. 토지에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당연히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고요. 부동산 팔리면 같이 소유권 넘어가니까 중개 대상물도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질문 한번 보세요. 아까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불분명할 때 임대인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로 처리됩니다.
정착물로 처리되면요. 부동산 팔리면 같이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간주되고요. 중개대탁물도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3번은 참고로 이거 들어주시면 돼요.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될 수 있을 거 없고 있고 쓰임새 관계, 당사자의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될 수도 있고요. 정착물은 쭉 가다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구적, 계속적이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그게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 가실, 명인방법, 수목 또는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들만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냐면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 3개 빼고는요. 다 정착물로 간주된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 6번.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얘를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칠판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회 통념, 법원 판단.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토지 소유권은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뭐로 판단하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상하 보이십니까? 상하? 요거는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 무슨 공간이 있어요? 수평, 그리고 공중, 그 다음에 지하. 요 3가지 공간을 3차원. 항상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공시방법이 등기다. 토지는 대표적인 부동산 맞습니까?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죠? 등기. 이거 뭐 한 번씩 주는 것 같은 분위기야. 5번. 토지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없다. 이렇게 몇 개 있어요? 4개나 있어요. 4개. 뭐?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렇게 독립된 거 있습니다. 예. 답은 5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이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뭐로 판단하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법원 판단. 상하라는 것은 3천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3천 공간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수평, 공중, 지하. 자, 아까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었죠. 종속적인 거. 소유권 미쳐요. 그리고 1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 지하수, 한계심도 이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소유권이 미쳐요. 그런데 토지의 독립성이 있는 것들은 소유권이 안 미칠 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4개. 4개 한번 얘기해봐요. 독립성 있는 거.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그다음에 항공권, 전파권 소유권 안 미쳐요. 광물 안 돼. 그다음에 한계심도 아래는 안 미쳐. 근데 여러분들 혹시 문제 풀다가 구분지상권이란 말이 나오잖아.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둘과와 관련이 있어. 얘는 어디다 넣어도 돼. 구분지상권은. 왜냐하면 지상권을 설정할 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쓰는 거거든.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 공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 제도, 영어로는 TD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용적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개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권 양도 제도 TDR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요 공중 지하 중에서 누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하 공간, 요 공법에서도 나와요. 건축법 시간에서 지하 공간은 전혀 관계가 없고 용적률 산정 시는 오직 무슨 공간? 공중 공간 활용 방법이다. 용적률 TDR은 지하 공간과 관계가 없어요. 오직 무슨 공간? 공중 공간.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 7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도 법 경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어디 갔어? 물리적, 경제적. 없네, 법률적은. 아무튼 됐고 복합적으로 판단한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수평 지적이죠. 5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오케이. 얘는 다 되거든.
근데 뒤에 때문에 안 돼. 개발권 이전 제도 TDR이랑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까지 포괄 하려면 요 세 개는 무슨 공간이라고 수정하셔야 돼? 공중 공간이라고 수정하셔야 돼. 왜냐면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다 된다 그랬잖아. 근데 뒤에 있는 개발권 이전 제도랑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무슨 공간? 공중 공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자, 요 말이 꼭 나옵니다.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 자, 아까 제가 토지 소유권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가 판단해 준다? 법원의 판단. 그래서 아까 살짝 올라갔다 볼게요. 토지 소유권은 뭐로 판단하다가 사회 통념. 근데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가 판단해 준다? 법원의 판단. 그럼 만약에 1조권, 조망권 같은 분쟁이 붙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기분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2절. 잠깐만요. 지금 저 찾고 있어요. 어디 갔니? 아우, 이렇게 돼 있구나. 어쨌든 봅시다. 지금부터는 저랑 토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지 용어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 지적법상 지목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지목. 저보고 대답해 주세요. 전답 과수원은 지목이에요? 아니에요? 지목이에요. 전답 과수원 지목이에요? 택지 지목이 아니에요? 택지 지목 아니에요? 대지목이 아니에요? 대지목이에요? 공장용지 지목이 아니에요? 공장용지 지목이에요? 저수지 지목이에요? 지목 아니에요? 저수지 지목 아니에요? 저수지 지목 아니에요? 저수지를 나타내는 지목은 뭘까요?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저수지, 호수, 댐 같은 지목을 유지라고 합니다. 그럼 인공적인 수로나 둑 같은 걸 나타내는 지목은 뭐죠? 국어. 국어하고 유지는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인공적인 수로, 뚝,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뭐고요? 국어. 저수지, 호수, 댐 같은 거 나오면 뭐고요? 유지. 사찰용지 지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찰용지 지목 아니에요. 뭐예요? 종교용지 해야 돼요. 사로 시작되는 지목이 있긴 한데 사적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사적지. 유적지 아니야? 유적지 지목 아니야? 사적지야? 예. 간혹 개론에서 지목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토지 용어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요? 읽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까?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그럼 택지하면 되는데 그거 받고 도로, 철도, 하천 같은 바닥에도 쓸 수 있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말은요? 부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토지는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토지는 택지. 자, 대답하세요 이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토지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는 과정의 토지는 이행지. 상호간 후보지입니다. 내에서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감정평가할 때는 전환 후입니까? 전환 전입니까? 전환 후인데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입니다. 도로에 오 2번. 도로에 좁은 접속면이 있고 허가 나는 땅은요. 대지. 한자 대자 보이시죠? 예. 그런 접속면도 없고 허가 안 나는 땅은 맹지. 낮이는 뭐만 있고 공법상 지향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건물 없고 사법 없고.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 그래서 문제 풀다가 혹시 건부감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반대말도 떠올려보세요. 건부감가. 일단 같은 말 한번 해볼게요. 건부감가와 같은 말은 낮이 증가예요. 건부감가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이게 건부감가예요. 그럼 혹시 제가 건부 증가 그랬어요. 그럼 같은 말이 뭐예요? 낮이 감가. 그러니까 낮이가 싸고 건부지가 비싼 게 건부 증가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또 올려주시고 반대말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자, 건부감가 같은 말. 낮이 증가. 그럼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싼 게 원칙. 오케이? 근데 정부가 막 낮이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 낮이가 뭐 되면서? 감가되면서 건부 증가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져 있는 땅은 공지. 방치하면서 비어져 있으면 공한지.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 놀고 있는 땅은 요휴지.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 빈지. 이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압 전선 아래 산하지. 하천으로 변해버린 보락지. 개발 전 상태 소지 원지. 택지 끝에 있는 땅 한계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이필지 이상 1단의 토지. 1단지. 읽으면 되는데. 자,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1단지. 자, 지가 변동 때문에 선정한 땅이 하나 있고요.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한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13번이 중요해, 14번이 중요해. 14번이 훨씬 중요한데 얘를 갖다가 얘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혹시 이거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표준지 공시 지가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시작. 표준지 공시 지가.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한 땅은 표. 지가 변동 때문에 선정한 땅은 표 본지가 됩니다. Understand? Understand?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 내가 편집을 이상하게 해서 왔네. 오케이, 갑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건부지 중 건물 제하고 남은 부분, 건폐율 제한 때문에 뭐라 그래? 공지. 공지입니다. 부지 택도 없는 소리. 2번. 쭉 가다 보니까요. 등기법령에서 하나의 등록단위. 필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원이란 말이 나와줬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집원 붙여서 등기하는 단위, 등록하는 단위는 뭐죠? 필지입니다. 필지. 이 필지예요? 3번. 전답이었대요.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하천으로 변했대요. 무슨 지? 포락지, 포락지. 소유권이 없대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래요. 빈지. 이용 가치는 있겠지. 그러면 3번 무슨 지와 포락지와 4번 빈지는 제목이 바뀌었네요. 얘가 무슨 지고 포락지고, 얘가 무슨 지고 포락지고, 얘가 무슨 지다? 빈지다.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뭐죠? 소지. 이런 문제 틀려버리면 방법 없다 진짜. 답은 5번. 5번. 4, 5번? 답은 몇 번? 5번. 뭐지 모르는구나. 이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거 찾아라. 답 몇 번? 5번. 9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의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도로 하천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는 뭐죠? 부지. 고압선 아래 뭐죠? 선하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필지의 토지는 뭐죠? 맹지. 자, 잘 봐야 돼 이거. 임지, 농지, 택지. 나왔어. 상호간. 상호 하나 더 있어, 하나. 되고 있는. 언제? 상호간에 되고 있는. 무슨 지? 후보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다음에 물에 의해서 침식되어 버렸대. 수면 아래로 하천으로 무슨 지 이거? 이게 만약 빈지가 되려 그러면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으나 이용 가치가 있는 토지 이렇게 놨어야 되겠죠? 예, 이거는 무슨 지? 포락지, 포락지. 답은 5번, 10번.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 보고 와서 내려가고, 하나 보고 와서 내려가고 그렇게 하자 그랬죠? 예, 그리고 이걸 한 면에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글자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습니다. 시험 보세요. 필지 중 건물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 그럼 기억 맞아 틀려? 기억이 틀리는 순간 뭐뭐뭐 날라가. 3 날라가. 1타 3피. 맞죠? 자, 그러면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 답이 끝나네? 맞아요? 니은 갑니다.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바닥에 있어요. 하천도로. 예, 여기도 쓸 수 있어요. 바닥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니은 맞죠? 그럼 내려가서 답은 몇 번? 4번. 끝. 4번 끝. 끝. 답은 정했어. 다시 올라갑니다.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예. 필지는 뭐 붙여가지고? 지번. 혹시 지번이란 말이 아까 30회처럼 안 나오더라도요. 등록단이다, 등기단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필지입니다. 혹시 지번 안 줄 수도 있어요. 등록단이다, 등기단이다 나오면 필지입니다. 후보지. 후보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싼 일단의 토지는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고요. 후보지가 달라 그러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건 누구? 니은, 디귿, 리을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아까 했었습니다만은 4번. 11번.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맞나요? 예. 그리고 지상권 등 사육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맞습니다. 나지는 뭐 없어요? 건물 없어요. 그리고 뭐 없어요? 사법 없어요. 참고로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공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물 없고 사법은 없어요. 자, 혹시 요 네 글자 읽어봐 이거. 혹시 건부간가를 잘 모르겠으면 같은 말을 한번 떠올려봐. 나지, 증가. 누가 비싸고?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이걸 건부간가라 그래. 건부간가 뭔지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 때문에 나지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평가된다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건부간가란 말이 팍 이렇게 안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멍해지면서 건부강가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건부강가 뭐였더라. 건부강가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은 같은 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지 증가와 건부강가는 같은 말입니다. 누가 비싸고?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이게 건부강가예요. 건부지 가격은 건부강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근데 만약에 살짝 고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에 의해 라고 나왔다면 시험에서 그때는 이 지문이 오가 되는 거예요. 건부 증가란 말이 나왔다면 누구 가격이?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건부 감가라고 못을 바꿨기 때문에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싼 거야. 이때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저한테 비싸, 싸 이렇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싸, 싸. 준비되셨습니까? 건부 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건부 증가. 나지. 환장하겠네. 제가 여러분들 건부 증가라 그랬잖아요. 건부 증가라 그랬잖아. 건부 증가는요, 나지가 감가되고 건부지가 증가된다는 게 건부 증가예요. 나지가 뭐 되고? 감가되고 건부지가 증가되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물으면 비싸 싸를 왜 못하는데 왜? 건부 증가라고 했으면 나지가 싸, 건부지가 비싸. 오케이? 건부 감가. 건부 감가. 물을게. 아니, 내가 물을게요. 본인이 묻게? 내가 물을게요. 건부 감가. 나지. 건부지. 그 얘기예요. 건부 증가. 건부지. 예? 비싸. 건부지 비싸. 나지. 싸. 건부 감가. 묻는 말에 대답해. 건부 감가. 건부지. 건부 감가. 건부지. 싸. 나지. 비싸. 하지 맙시다. 못하겠다. 예. 아무튼 뭐 그래요. 이게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같은 말은 처리해 보세요. 건부 감가 나오면 나지 증가 같은 말, 건부 증가 나오면 나지 감가 같은 말. 할 수는 있겠죠? 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12번. 그러니까 수업 듣다가 혹시 요거는 집에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요.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필기를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특강은 원래 필기를 많이 하는 게 특강이 아닙니다. 특강할 때는요. 온갖 집중을 해서 듣는 게 특강입니다. 필기는 언제 하냐면 뭐 원래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수업할 때 필기한 당신 이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정신 집중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알고 있지? 뭐 모르고 있지? 뭐 헷갈리고 있지? 그런 것들을 갖다 간단히 메모는 좋아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특강은요. 필기를 많이 하는 게 특강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필기하고 모자라서 특강까지 와서 필기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택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까?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됩니까? 주, 상, 공. 됐어. 기억 맞아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1, 2, 5. 뭐와 뭐는 답이 아니요. 3, 4는 답이 아니야. 니은 맞는지 봅시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이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이거 무슨 지라 그래야 돼? 일단지. 이건 일단지지 획지가 아니야.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싼 일단의 토지라 그래야 돼. 맞아요? 그럼 니은이 맞아 틀려? 자, 그럼 대답하세요. 뭐는 맞고 뭐는 틀려? 그러면 기억은 품어야 되니까 1, 2, 5가 정답이 될 뻔했고 니은 틀리다면서. 그럼 몇 번 날아가고 5와 3이 왜 날아가? 3은 아까 죽었어. 3은 아까 죽었는데 또 살려서 또 죽이게. 다시 할게요. 기억이 맞다고. 기억이 맞으면 3, 4는 답이 아니지. 그러면 1, 2, 5가 살아있잖아. 근데 니은이 틀렸잖아. 그러면 답은 1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면요. 이제 1교시 마치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받아요. 수험생이 친시험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막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치고 나오는 분들한테 답을 나눠주거든요. 우리가 먼저 풀어가지고. 왜냐면 산업인력공단 답은 6시에 나오니까. 1차 시험 치고 나오는 사람들, 개론 선생들이 먼저 풀고 민법 선생들이 먼저 풀어가지고 답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볼 때, 나는 기억과 니은만 풀면 답이 나왔는데, 막 디귿 문제 푸는 적 발견되고, 리을 문제 푸는 적 발견되면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상당히 안타까워. 근데 그런 분들, 민법 보면요. 71번부터 80번까지가 깨끗해요. 사인펜으로 답은 체크되어 있는데, 문제 푸는 적이 없어요. 앞에는 새까매요. 1번부터 10번까지 새까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시간 허비된 게 그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 니은 문제는요. 절대로 미음까지 가서 답을 얘기하는 문제는요.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보통 기억, 니은, 통상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까지 가면 답이 나와. 알겠어요?
예, 디귿 가긴 가본 게 가봅니다. 자, 요거 지가 변동 때문에 선정했대요.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했대요. 지가 공시. 그럼 표. 오케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잘 봐야 돼. 택지, 농지, 임지. 어우, 상호간. 상호간에 또 하나 더 있어. 되고 있는.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죠. 그래서 이건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립니다. 자, 대답합니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이필지상의 토지는 무슨지? 일단지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래야 됩니다. 예.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한 땅은 뭐고요? 표준지고, 표본지는 지가 변동 때문에 선정한 토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는 토지가 후보지고요.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는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1번. 오케이. 계속 갑니다. 1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인데 얘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봐야 돼요. 얘는 다 봐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아니라서. 옳은 것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냐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옳은 것 몇 개인가. 그래서 저는 옳은 것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요 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5개를 다 풀어야 되고 5개를 다 알아야 돼요. 한 개라도 모르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문제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요 난이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일단 봅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뭐죠? 휴안지? 틀려요? 휴안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이거는 맞아요. 예. 하나의 집원 가진 토지에 등기한다니 필지. 틀려요. 예. 자, 또 나왔다. 임지, 농지, 택지, 상호. 또 하나 더 있다. 되고 있는. 무슨지? 후보지. 맞아요. 예.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맞아요. 그 맞는 건 누구? 맹지, 후보지, 법지. 몇 번? 3번. 오케이? 네. 오케이. 14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7번. 그리고 오늘 저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내용들은요 집에 가서 뭐 따로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복습 안 하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은요 5월달, 6월달 수업할 때나 7월달, 8월달에 이해될 확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시면서는요 저거 좀 헷갈리는데 아까 저기 건부감가 건부증가 할 때 비쌌어 제대로 못하신 분 있잖아. 그런 거는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좀 공부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답 자기가 좀 틀렸던 것들 그런 것들만 시험에 가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특강은요 내가 지금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파악하신 다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집중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특강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수업하고 느낌이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주택의 종류는 크게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자, 따라해보세요.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는 무슨 주택이에요? 아가 뭐예요? 세대. 기숙사는 뭐 기숙사겠지. 연세대 기숙사.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중이 공간은 무슨 주택? 단독주택. 세팅합시다. 몇 개? 5개. 뭐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층수 세팅합시다. 시작. 5, 4, 4, 3, 3. 면적 세팅합시다. 없고 663번에 331번. 초과 이하 세팅합시다. 초과 이하. 자, 보지 말고 한번 하세요. 보지 말고. 아파트 얼마 이상? 오케이, 끝. 연립은요? 4 이하에 660 초과. 안 보고 하는 거 맞나? 다세대. 4 이하에 660 이하. 다 가구. 3 이하에 660 이하. 다중이. 3 이하에 330 이하. 한 번 더 합시다. 아파트. 5 이상. 다중이. 하지 말고 순서는 바뀔 수 있지. 왜요? 다시. 다중이. 3 이하에 330 이하. 다 세대. 4 이하에 660 이하. 연립. 4 이하에 660 초과. 다 가구. 3 이하에 660 이하. 이거 대답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5계층이 뜨면 뭐죠? 무조건 아파트. 330이 뜨면 뭐죠? 무조건 다중이. 초과가 뜨면 뭐죠? 무조건 연립. 연립은 뭐 있는지부터 확인. 초가 있는지부터 확인.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살은 여기 두세요. 말이 안 통해. 연립은 뭐 있는지 확인. 초가 있는지 확인. 다중이는 뭐 있는지 확인.
330 있는지 확인. 아파트는 뭐 있는지 확인. 5계층 있는지 확인. 오케이? 다시. 5계층이 뜨면, 초과가 뜨면, 330이 뜨면, 여러분들 혹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준주택 구분할 줄 아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서민하고 1, 2인 가구. 몇 세대? 300세대. 종류 세 가지 있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맞아요? 준주택은요. 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야.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해. 어떤 거 있어요?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준주택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알겠죠? 예. 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뭐고요? 준주택이고요. 서민이나 1, 2인 가구 대상으로 300세대 미만으로서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언더스탠? 예, 연습 한 번 더 합시다.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얼마 이상? 5 이상. 오케이. 연립은요. 4 이하에 660 초과. 다 세대는요. 4 이하에 660 이하. 다 가구는요. 3 이하에 660 이하. 다 중위는요. 3 이하에 330 이하.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자, 칠판 보세요. 주택에 대한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떴어요? 연립. 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초가. 초가 없어요? 땡. 보지도 마. 그리고 잠깐만. 2번, 3번, 4번 집은 무엇입니까? 2번에 뭐 있고? 여기도? 여기도? 330이 있어. 맞아요? 셋 다 330이 있다고. 근데 330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얼마 이하 해야 돼요? 3 이하는 맞는데 660 이하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주택이야?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갑니다. 연세대 기숙사. 이거 틀렸고 660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 틀린 부분이 몇 개? 2개. 오케이? 오케이? 다세대. 다세대는 660 이하고 몇 개층이야? 4계층이야. 틀린 부분 2개. 그리고 얘는 3계층 이하고 어디 갔어? 330 이하. 이거는 맞고. 답은 몇 번? 4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50세대 아니고 300세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330은 어디에만 있을 것? 다중에게만 있을 것. 연립에만 뭐가 있을 것? 초과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한 번 더 합시다. 토지 특성이구나. 토지 특성은 10분 쉬었다 갑시다. 1시간 더 할 겁니다. 쉬겠습니다.